NLL을 침범을 해서 우리 군에서 납포해 왔는데 이 북한 어선을 5일이나 숨기고 있다가 몰래 어제 북한에 강제 추방 형식으로 보냈어요.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상당히 빨리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를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북한 어선은 이미 NLL을 3차례나 넘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3차례나 넘어와가지고 우리 군에서 납포했다는 거, 이거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8월 15일 날 함경 북도에 있는 김책항을 출발해가지고요. 10월 말에 도끼와 망치 등으로 선장을 포함해서 선원 16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살해해가지고 다시 10월 말에 김책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 살해한 선원 3명 중에서 1명이 내려가지고 자기네가 잡은 오징어를 갖다가 팔려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2명만 다시 이 어선을 타고 우리 NLL을 넘어왔는데 해군에서는 계속해서 경고 사격을 했는데 응하지 않는 바람에 이틀간이나 작전을 해가지고 이 어선을 잡아서 말하자면 우리 군으로 예인해 온 겁니다. 납포해 온 거예요. 그래서 11월 2일 날 3번째 월선을 해가지고 우리 해경이 납포한 걸로 돼 있고 5일 날 우리가 이제 북한에 넘겨주기로 통보를 했고 6일 날 북한이 인수하겠다 통보가 왔고 그래서 7일 날 어제 전격적으로 3시에 판문점을 통해서 넘겨줬는데 이 넘겨준 게 된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들켰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문유근 차장한테 JSA에 근무하는 대대장 중령입니다. 중령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내용, 이것이 바로 우리 언론에 잡혔어요. 우리 언론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알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상황의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 이 어선이 3번씩이나 NLL을 넘어왔다. 이것은 이유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기순 의사가 분명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선원 16명을 살해했다 하더라도 한국에 올 의지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한 번 NLL 월선을 했다. 그렇다면 뭐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 상황을 가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NLL 월선을 3번씩이나 시도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자유 기순 의사가 분명했다는 것을 저는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자 메시지에 국정원과 통일부 간의 의견이 다르다. 이것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물론 통일부는 나중에 별도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의견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부인을 하고 있지만 아니 현장에서 JSA에 있는 근무하는 대대장이 보낸 문자가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군인은 이번 송환 과정에 확실히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정하는 의견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까지 있어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리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아니고 추가 갈등이 있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다. 그러면 상당한 이견이 뭐겠습니까? 북한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견인데 보낼 거라면 이것이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강제 추방 형식으로 보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송환 방식으로 보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송환 시기를 북한이 뭐라고 나오는지 왜냐하면 북한이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이 NLL을 이 어선이 3번씩이나 넘어섰는데 그리고 오징어 잡이 배이기 때문에 속도도 느린데도 불구하고 북한 군 당국에서는 왜 이 배를 그냥 말하자면 넘어가게 놔뒀는지 이게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합동신문 과정에서 지금까지 북한 어선 넘기는 속도는요. 이 현 정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속전속결이에요. 예. 그만큼 김정은한테 뭐 약 잡힌 거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도대체 북한 어선이 넘어오기만 하면 지난번에 삼척항에 넘어온 어선 여러분들 아시죠? 은폐, 조작,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쁜 짓은 다 하고 북한에 보내줬잖아요. 그때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일부 군인들은 일부 징계까지 다 받았잖아요. 이런 사정이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송환이 맞는지 추방이 맞는지 그리고 또 합동신문 과정에서 이 취득한 정보 중에 추가적으로 국정원 입장에서 볼 때 또 확인할 내용이 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이 보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 문제, 본질적인 문제고, 또 하나 본질적인 문제는 왜 이거를 JS 중령이 청안보실 차장한테 직보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경구 국방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는 송환하는 보도를 신문을 보고 언론 보도를 보고 송환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납부만 해다 놓고 합동신문 과정도 아니 국방부에도 이 정보본부장 3스타가 있잖아요.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군정보 차원에서 이 합동신문에 그러면 아예 참여도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합동신문에 군은 참여 안 하고 그러면 국정원 혼자 한 것인지 또 경찰은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합동신문이라는 형태를 띈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조사했는지 아니면 국정원이 대충 조사했는지 이것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에요. 이런 거 언론에서는 하나도 문제 제기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송환하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이 얘기는 합동신문 과정에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참여했다 하더라도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길래 비밀 정보를 입수했길래 국방부 장관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결정했느냐. 예. 그리고 이런 이 매뉴얼을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전부 다 공개해야 됩니다. 예. 뭐 보안상 공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인권 문제가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설령 16명이나 아무리 선장이 선원들을 못 사게 굴었다 하더라도 16명의 선원을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죽일 정도가 되면 이게 정신병자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로 16명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조차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통신첩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6명이나 선원들을 죽이고 NLL 월선을 3번씩이나 했는데 북한 군이 어느 하고 누구인가 하고 통신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통신 내용을 우리가 다 잡았다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16명 살해한 사건이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다. 예.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상으로 비춰보면 이런 사건들은 북한은 우리 헌법에 북한 자체가 우리나라 영토로 되어 있어요. 북한 주민도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 주민들이 우리 한국으로 귀순할 경우에는 정보적 가치와 관계없이 또 이런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일단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야 돼요. 왜? 아니,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놓고 이렇게 정말 16명이 죽인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 국법에 따라서 이게 사실이면 그 사실에 상응하는 형법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어떤 조항을 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추방해버리면 북한 내에서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베이징을 거쳐서 가기도 하고 DMZ 거쳐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럼 북한은 자기네 체제에 맞게 심리전에 다 써먹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법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북한 이탈주민법 얘기하는데 북한 이탈주민법 다시 공부하십시오. 북한 이탈주민법이 이러한 흉악범죄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해석하고 싶다면 그럼 헌법 위반 그런 이탈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돼요. 그거 마땅치가 않죠. 아니 우리 헌법상 북한은 다 우리 영토인데 거기에 있는 사는 국민은 다 우리 국민이잖아요. 자동적으로. 더군다나 김정은이 지금 인권 말살 정책을 쓰고 있고 탈북자 막기 위해서 온갖 나쁜 정책을 다 쓰고 있는데 이런 걸 다 아는 정권이 이런 어민들을 그대로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한테 속이고 보냈다.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국방장관이 거짓말하는 일은 없잖아요. 자기는 언론을 보고 송환 사실을 알았다. 이 정도가 되면 현 정권이 얼마나 현 정권의 이런 그 대북 정책 관련 부서들이 그야말로 봉숭아 학당이냐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처형될 게 두려워서 북한에 처형될 거를 다 알면서도 보냈다는 이런 무지막지한 정부. 이런 정권이니까 북한 인권재단을 만들어 놨는데도 북한 인권재단 지금 운영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절절맨다. 이 절절매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로 현 정권이 북한한테 올인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 잘못된 정책을 계속해서 써가지고 북한한테 계속해서 암호하고 굴종하고 비굴하게 보이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김정은 카드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써보겠다고 하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저는 보냈다고 봅니다. 제일 큰 것은. 더군다나 현재 김정은이가 얼마나 현 정권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대화 상대에서 제외시키고
노골적으로 통미봉남 정책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대화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하고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남북관계적인 측면의 정치적인 계산, 이러한 것이 현 정권을 압도하고 있어요. 이러면 김정은이가 대화했을 것 같아요? 더 무시합니다. 북한 화선 지금 한두 번 보내졌습니까? 이렇게 왜 집중적으로 북한 화선들이 NLL을 넘어서 오는 족족 보내주는지 이거 문서로 잘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이거 따져야 돼요. 한두 번이나 해야죠. 그리고 제대로 된 합동신문을 한 근거, 합동신문 조서를 국회에서 따져야 됩니다. 조서를 갖고 오라고 해야 돼요. 조서는. 조서 중에 무슨 북한 긴급한 아주 정말 공개돼서는 안 될 정보가 있으면 그것은 비공개다 하더라도 일반 신문 내용은 국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국회 정보위, 외통위 이런 데서 따지십시오.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북한 체제 전환 아니고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럼 레짐 체인지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언들을 다 써먹어야 돼요. 어떻게 써먹든지.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공감을 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군 제대로 된 지휘 계통을 갖출 수 있도록 정경두 장관은 똑바로 장관직 하십시오. 이상으로 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